네, 오늘 경제이케스타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에 풀었던 돈의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돌리게 되면서 세계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장 상황부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대담 진행하면서 예상은 했었는데요. 연준이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FOMC의 주요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테이퍼링을 하면 어쩌나 하고 전 세계 경제인들이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동안 말도 많고 이 고민이 많았던 테이퍼링이 이제 드디어 시행 단계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지금 밤사이 연준이 확정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통화 푸는 규모를 좀 줄이겠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테이퍼링인데요. 여기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첫 반응은 한마디로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연준은, 미국 FOMC는 비둘기파였다. 비둘기라는 게 통화정책에서 통화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통화를 좀 슬슬 늘리는 쪽. 사실 테이퍼링을 일각에서는 이제 통화량을 줄인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말의 뜻은 가늘어지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풀고 있는 시중에 채권을 사고 있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요. 그게 한 달에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것을 약 한 연간 1,200조에서 매달 150조, 150억 정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약 한 10분의 1 정도를 줄이겠다. 그 다음 달에 또 10분의 1. 그러니까 통화 정발 속도를 조금 늦추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보완책으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다르다. 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밝히면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테이퍼링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네. 또 테이퍼링은 이미 예고된 범위 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뉴욕 증시는 오르고 또 금리도 안정되는, 그러니까 별다른 시장 경제의 충격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오히려 뉴욕 증시에서는 주가가 대폭등을 하는, 지금 나스닥 지수는 크게 올랐죠.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모두가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120년 역사상 주가가 가장 높은 상태에 있어요. 네. 그만큼 테이퍼링은 당초 예상했던 그만큼 충격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여전히 비둘기파다라는 관측, 그리고 이미 좀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 자체는 영향을 많이 안 미쳤다라는 건데, 세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금 한국 증시, 또 일본 증시, 또 홍콩 증시, 대만 증시 전반적으로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뭐 1시간 후에도 올랐다가 또 그 다음 1시간 후에는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순간순간 반응을 가지고 그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테이퍼링의 영향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빨라야 내년 한 7월 달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늦으면 그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각국은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상을 이제 아직까지 구체화하고 있지 않죠. 거기다가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재 지금 미국 경제는 과열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플레가 생기는 게 있지만은 일시적인 공급난 때문이지 이것은 곧 해결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경기를 더 부양해서 통화량을 더 풀어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560만 개 정도의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테이퍼링은 종래에 우려했던 것만큼 별다른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공식화되면서 이제 다음 단계인 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뭐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그런 입장이지만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긴축이냐 아니냐, 긴축이라는 게 통화량을 줄이는 건데요. 그것은 금리가 올라야 통화량이 줄거든요. 이렇게 테이퍼링만으로 통화량이 준다, 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고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양적 완화, 퀀터티티브 이진에서는 돈을 막 푸는 그 속도를 조금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 특히 뉴욕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에서 관심은 과연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거든요. 예. 금융기관 간의 거래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도 이자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가 불안 또는 집값 불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최근에 한번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단행했죠. 네. 그래서 미국과의 차이가 0.75로 벌어졌는데 미국도 언젠가는 금리를 정상화할 겁니다. 제로라는 게 결국 정상은 아니거든요. 네. 돈에도 그 가치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익은 남겨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일정 금액 제로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면에서 미국도 금리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일자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자리 회복되는 순간이 금리가 정상화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테이퍼링이 현재 지금 유동성을 푸는 와중이란 말입니다. 이게 1년 동안 조금씩 줄여가면 현재 속도로 가면 내년 6월 달경에 이제 완전히 테이퍼링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양적 완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 가는데 언제 시점인 것은 여전히 그것을 이제 모호성의 정책이라고 그러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오늘 모임에서 경제 지표에 따라 달려 있다. 고용 지표가 금리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이 내용 짧게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달 25일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동결 가능성만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분위기 또 가계부채 증가세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리 인상 쪽에 무게중심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서도 매우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테이퍼링을 하는 바람에 미국은 비둘기인데 우리만 매파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금리가 현재도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0.75%포인트가 더 높은데 지금 더 올려놓으면 내년에 미국이 정작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고민이 되고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비둘기 테이퍼링 나온 이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억 원 기획원, 차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는 거, 국내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태가 심각한 모습입니다. 가격이 10배까지 뛰었고 또 문제가 이 소방차, 구급차들도 대부분 경유차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게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다. 문자 그대로 일파만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소수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무제한 만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인데 저런 자그마한 어떤 소재 하나가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느냐. 글로벌 이 스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요소수를 구하기 힘들어졌다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재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있어도 안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저 요소수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기계에서는 없으면 당장 가지를 못해요. 왜 없으면 가지를 못하냐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디젤 엔진을 만들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요소수 없으면 못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소수가 없는 바람에 트럭이 지금 장거리를 가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 잘 안 되고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방차도 디젤차로 가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으면 화재가 나도 작동할 수가 없고요. 특히 네. 농촌에 그 경운기 거기도 요소수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요소수는 빨리 지금 수급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수 품귀라는 나비 효과가 큰 태풍까지 불러오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요소의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엄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해석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요소수는 요소를 가지고 물로 이제 희석시킨 건데요. 요소는 한마디로 요라는 게 오줌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출하는 오줌에 들어가 있는 암모니아 성분의 일부인데요. 그 요소수를 쓰는 곳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 기계에도 디젤 기계가 있으니까 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다급해서 산업 현장에 쓰는 기계 좀 안 돌리더라도 그 요소수를 자동차용으로 좀 꺼내자. 이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이 산업 현장에서 쓰는 요소수의 이 순도가 자동차에 쓰는 요소수 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우리 환경부와 기술적인 좀 판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산업 현장에 요소수를 끌고 오면 자동차는 또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산업 현장에 공장이 기계가 안 돌아가는 그것도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빨리 지금 중국과 협상을 해서라도 들여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대체 수단을 만들든지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이야기했었죠. 이 카카오페이의 성공적인 증시 대비를 하면서 이 100% 균등 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100% 균등 배정이라는 게 매우 이 새로운 시도고 특히 그 돈이 크게 많지 않는 중산층들, MZ 세대들한테는 지금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모주 상장을 하면 소위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해서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그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당해 줬어요. 예.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 이제 공모주 역사상 처음으로 전액을 균등 배정이라는 걸 해서 사람 숫자대로 나눠줬거든요. 네. 최소한 90만 원 이상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한 주 내지 세 주 정도를 많은 국민들이 갖게 됐는데 그게 국민주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주식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그동안에 공모주나 주식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런 돈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라 이러는데 이제 국민 대중, 주식 대중화 시대를 연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카카오는 이제 재계 5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카카오의 이 진격 속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카카오가 생긴 지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상장된 그룹, 현재 정권시장에 상장된 그룹 회사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모두 5개인데요. 그 5개를 합한 금액이 시총 120조. 우리나라 재계 랭킹 5위로 우뚝 올랐었습니다. 현재 지금 카카오보다도 시가총액이 좀 더 많은 것은 삼성, 현대, SK, LG 요 4기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LG와 현대차는 지금 카카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내년에 또 상장하거든요. 또 주가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2-3달 내에 3위로까지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IT 기업 중에서도 카카오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